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기술자비 박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경매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투자를 하실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시세 차익형 투자하고 임대 수익형 투자를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시세 차익형은 일반 물건을 싸게 사서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파는 시세 차익을 보는 이제 물건이고요. 임대 수익형은요. 매월 고정적으로 월세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이죠. 임대 수익형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익률이 높은 거는 반대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안정적인 상가를 원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1층 상가죠. 1층 상가는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어떤 업종도 다들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물건은 그 1층 상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신동 937-4 드림타워 1층 110호 외 2개 목록인데 3개 상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실면적은요 36.28평입니다. 120평방미터고요. 한 호수당 40평방미터 됩니다. 그래서 약 12평 정도 되죠. 감정 금액은 19억 3,300만 원. 그리고 쭉 유찰됐습니다. 많이 유찰됐어요. 그래서 최저 경매 가격이 34%인 6억 6,300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일은 언제냐면 2023년 3월 20일이고요. 수원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물건인데요. 위쪽으로는요. 메탄 건설역이 있습니다. 이게 수인 분당선 지하철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보면 망포역이 있고요. 요 가운데쯤 메탄 건설역이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신동 카페거리라고 있습니다. 이 신동 카페거리 앞에 있는 상가고요. 이 상가 바로 맞은편에는요. 레미안 영통 마크원 2단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이 앞에 있습니다. 요 상가,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상가고요. 여기 있는 요 백년갈비라고 여기 써 있죠. 요 상가 이렇게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요 바로 앞엔 레미안 아파트가 있고요. 좀 더 넓게 보니까요. 북측으로 삼성전자 기업체가 있습니다. 주변엔 바로 앞엔 레미안 영통 마크원 2단지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는 카페 거리로서 배우 수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엔 감정평가서를 보겠습니다. 세 개의 물건이 동시에 경매가 나온 거고요. 사용 승인일을 보시면 2018년 7월 10일입니다. 한 4년 됐네요. 위치도 호별 배치도 및 내부 구조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8호, 109호, 110호 요 세 개에 나란히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108, 109호, 110호 권리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상의 권리를 보니까요. 2019년 2월 14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요. 2020년 2월 18일 날 동선새마을금고에서 2600 근저당권 설정했고요. 조금 했네요. 그리고 그 며칠 있다가 3월 2일 날 15억 6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압류가 들어왔고요. 또 여기도 그 압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 동수원 새마을금고, 동수원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인 거죠. 청구 금액이 12억 5,572만 1,778원. 그 임대차 관계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정우리 사업자 등록 2018년 11월 8일 그다음에 확정일자 배당 요구 안 했습니다. 보증금은 9천만 원, 월 차임은 월 62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등기부상의 권리를 보면 말소기준 권리는 동수원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020년 2월 28일입니다.
여기 임차인이 이 말소기준 권리인 동수원 새마을금고 2020년 2월 28일보다 이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즉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이 임차인의 보증금 여기 9천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를 한다는 것이죠.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할 경우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냐 아니면 가짜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매각 물건 면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면세서를 보니까요. 최선 수익 설정이 2020년 2월 28일 근저당권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1년 11월 10일. 임차인을 보니까요. 108호에서 110호 이 세 개 호수를 임대차 한 것이죠. 임대차 기간 2018년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보증금 9천에 월 차임 620만 원. 사업자 등록일 2018년 11월 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현황 조사에서 기록된 내용이고요. 자, 확정일자 기록이 없고요. 배당 요구한 날짜가 없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근저당권 이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자, 여기 비고란을 좀 보시니까요. 정울이 임차인이죠. 채무자 겸 소유자의 조카, 누나의 자녀이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우리 씨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조카다. 뭐 삼촌지간이네요. 그리고 채무자가 2020년 24일 대출거래 약정서 작성 당시 언제냐면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본인 및 가족 외에는 임대차 관계에 의한 입주자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면을 새마을금고에 제출함 그랬습니다. 자,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여기 임대차 관계를 요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 당시에 어, 본인 및 가족 외에는 임대차 관계에 의한 입주자가 없다라는 확인 서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수원 세무장으로부터 임대인, 채무자죠.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료 수익 금액 신고 내역이 없으며 2020년 11월 15일부터 채무자와 정우리가 공동사업자로 계속 사업 중이라는 2022년 8월 3일자 제출명령 회신이 제출됨 있습니다. 여기 임차인 정우리가 9천에 620만 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 부동산 임대료 수입 금액을 보니까 신고 내역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 계약만 이렇게 된 상태고 실제로 들어온 게 없는 임대차 관계라는 건데 진정한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을 또 보니까요. 일괄 매각 108호, 109호, 110호 세 개 호수를 경계벽체 구분 없이 하나의 상가로 이용 중 주 신동으로부터 관리비 체납액 1173만 6107원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자, 주신동 여기 관리사무소 같아요. 주신동으로부터 관리비 체납액 1,100만 원 정도를 유치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할 것. 두 번째, 그 채권이 그 받을 돈이죠. 그 받을 돈이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일 것. 이것을 이제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받을 돈이 이행기에 도래했을 것.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보면 이 관리비 채권은 보면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일 것. 이걸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비 채권은요,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즉 결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성립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굳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 관리비 채권 같은 경우는요, 매수인이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할 때 뭐 전액 승계하는 건 아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비 채권을 승계합니다. 어쨌든 관리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텐데 이 금액 인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 다시 와서 여기 권리관계를 보니까요. 자, 인수되는 거, 임차인 9천만 원 보증금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 임차인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실제로 인수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유치권 행사 금액 있죠. 관리비 채권 유치권 행사는 유치권의 요건인 결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유치권 성립도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건 분석에서 이 금액, 최저 금액이 6억 6,300인데요. 이 금액대로 낙찰을 받았을 때 얼마의 임대료가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상가 주변에 나온 임대 물건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네이버 매물을 보니까요. 우리 해당 물건이 여기죠. 여기 해당 물건 이렇게 매물 나와 있는 걸 보니까요. 우리 평수가 한 칸에 40평방미터입니다. 약 12평 되고요. 총 3칸이 나와서 120평방미터가 되죠. 그러면 대략 요 45평방미터 우리 40평방미터보다 약간 큰데요. 여기 1층 나와 있는 게 3,200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비슷한 조건에 여기 있네요. 또 40평방미터 요 물건이 3천에 190에 나와 있습니다. 저 여기 또 보니까 여기 그 40평방미터 나와 있는 게 3천에 180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조건의 1층 물건이 대략 보증금 3천에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임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임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이 물건을 6억 6,500에 낙찰받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취등록세가 되겠죠. 약 4.6% 들죠. 그래서 등기 비용 포함해서 한 5% 잡으면 대략 한 매입 금액이 7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한 칸에 3천에 200씩 임대를 놓는다고 할 때 세 칸이죠. 그럼 합계 9천에 600의 임대를 놓습니다. 그럼 9천에 600을 임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임대 수익률을 따져보니까요. 11.8%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칸에 3천에 180만 원씩 임대를 놨다라고 할 때 세 칸이면 보증금 9천에 월 540만 원 월세가 들어오고요. 여기를 임대 수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 10%가 조금 넘습니다. 자, 1층 상가치고는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주변에 나와 있는 1층 상가 비슷한 조건의 면적이 보통 보증금 3천에 180 정도에서 200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또 이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임대를 놓게 된다면 최저 금액 한 7억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 수익률이 10% 이상이다라고 하면 1층 상가치고는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